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최근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6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어제 브롱스에서 뉴욕시경 소속 한인경관이 순찰 중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 260개 공항에서 압수된 총기가 6,500정을 넘겼습니다. 2년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강이나 호수에서 잡은 민물고기 한 마리를 먹는 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몸에 축적되는 PFAS에 오염된 물을 한 달 동안 마시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와 브로드웨이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이 밖에도 바이든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법원 문서와 이메일, 기업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등을 검토한 결과 대통령의 형제들이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수년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막내 동생 프랭크 바이든은 3개월 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의료회의에서 초청 기조 연설자로 나서 연방정부 로비단체에 조언을 해줬는데 이 여행에서 누가 그의 경비를 대줬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차남 헌터는 회고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당시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이사라는 수익성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도움을 준 그의 성이 탐나는 자격증이었다고 직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CNN은 우선 공화당이 2019년 4월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 수리점에서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 컴퓨터의 내용을 깊이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트북 하드드라이브의 디지털 복사본은 우파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됐고 CNN 측에도 제공됐는데 여기엔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업 동료들을 같은 방에 앉히기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공화당이 하원 감독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혈통이 주요 세일즈 포인트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은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이 불법적으로 인맥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상태고 백악관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은 최근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소매 판매도 2달 연속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년 전보다 6.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냉각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6.2%의 상승은 11.7%로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월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며 11월의 7.3%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12월 PPI는 11월에 비하면 0.5%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여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수준에서도 12월 물가 상승률은 6.5%로 11월 7.1%보다 낮아 6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둔화되는 것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1년 전보다 4.6% 상승하는 데 그쳐 지난해 3월 평균 임금 상승률 5.6%에 비해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매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에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매출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12월 소매상 매출이 총 6,771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전 11월 통계치가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1%로 수정된 가운데 2달 연속 소매상 매출이 감소한 겁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어제 브롱스에서 뉴욕시경 소속 한인 경관이 순찰 중 총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경관은 총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용의자 체포를 위해 대응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시첸트 키웰 시경국장 등이 참석한 사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브롱스 벨모트의 183가와 프로스펙트 애비뉴에서 동료 경관들과 차량으로 순찰 중이던 폴리 경관은 인근에 있던 남성 2명에게 접근했습니다.
경관들이 접근하자 남성 2명은 도주했고 이 중 1명은 경관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 최소 6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경관은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관들은 곧바로 대응 사격을 가한 뒤 지원을 요청했고 총격 용의자는 짧은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NYPD는 체포한 총격 용의자가 16세의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이내 도주한 다른 1명은 여전히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경관은 총격을 받은 상황에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곧바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동료 경관이 적극적으로 이 경관을 말리고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 경관이 최전선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경관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관이 어제 오후 무사히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관은 3년 전부터 NYPD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48경찰서의 공공안전팀 소속입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오늘 한인 언론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총영사는 총영사관이 한인 동포사회 소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새롭게 부임한 김의한 뉴욕 총영사가 오늘 한인 언론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한인 동포사회를 최우선으로 하고 뉴욕 총영사관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의한 뉴욕 총영사는 이미 미국 사회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뉴욕 총영사관이 동포사회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그 동포 사회의 활성화, 동포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을 어떻게 우리 헤리티지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또 그 동포 1세대 분들의 정말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이 대뉴욕의 여러분들을 뵈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열심히 너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고. 김의한 총영사는 이민 1세들이 힘겹게 이뤄낸 유산이 2, 3세들에게 이어지고 2, 3세들이 더 수월하게 미국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고조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들이 마음 편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나 시당국과 협력하는 등 안전 문제에 힘쓰고 뉴욕 총영사관이 한인 동포사회 소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한 총영사는 오는 6월 완공이 예정된 코리아 센터가 개관하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미 전역 260개 공항에서 압수된 총기가 6,500정을 넘겼습니다. 2년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한 건데요. 대전차 화기가 압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지난해 미국 내 260개 공항의 교통안전청 보안검색대에서 모두 6,542정의 총기가 압수됐다며 이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570정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11만 6천여 명당 1명꼴로 항공기에 몰래 총기를 가지고 탑승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교통안전청은 이런 총기들이 대부분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주의 공항에서 발견됐고 88%는 장전이 돼 있었다며 땅콩버터 속이나 생닭 속 등에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총기가 압수된 공항은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448정이 압수됐고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385정,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 298정, 내슈빌 국제공항 213정,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 196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시카고 지역 WGN9 방송은 교통안전청이 이날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에서 한 남성 승객의 위탁 수화물에서도 장전되지 않은 휴대용 대전차 소총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트위터에서 이 승객이 사격 야외 사냥 박람회에 대전차 화기인 칼 구스타프 N4 84mm 무반 동총을 전시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갈 예정이었지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무기를 압수하고 그를 샌안토니오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친 무기는 장전하지 않고 잠금 장치가 있는 튼튼한 상자에 포장해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있지만 기내 반입은 총기 휴대 허가가 있는 사람에게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기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 형사 소환에 더해 위반 건당 최고 14,9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먹는 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민물고기 한 마리를 먹는 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몸에 축적되는 PFAS에 오염된 물을 한 달 동안 마시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FP통신은 어제 강이나 호수에서 잡은 민물고기 한 마리를 먹는 것은 과불화 옥테인 설펄산 PFAS라는 영원한 독성 화학물질에 오염된 물을 한 달 동안 마시는 것과 같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PFAS는 물과 열에 저항하기 위해 1940년대 처음 개발됐고 현재는 논스틱 팬과 직물, 화재 진압용 거품과 식품 포장 등의 품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FAS는 파괴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나 토양, 호수, 강, 음식, 식수 및 심지어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이후 간 손상이나 고콜레스테롤, 면역 반응 감소 및 여러 종류의 암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한 연구팀은 미국 전역의 강과 호수에서 붙잡힌 500마리 이상의 민물고기 샘플을 분석하고 이 PFAS 오염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연구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고기의 PFAS 중간값은 킬로그램당 9,500 나노그램이었습니다. 검출된 영원한 화학물질의 거의 4분의 3은 과불화 옥탄설펀산 PFOS였는데 PFOS는 수천 종에 이르는 PFAS 중 가장 흔하고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한 달에 단 한 마리의 민물고기만 먹더라도 0.048 ppt의 PFOS가 함유된 오염된 물을 한 달 동안 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난해 환경보호국은 PFOS의 식품안전기준을 0.02 ppt로 낮춘 바 있습니다. 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의 환경오염 연구원인 패트릭 번은 아마도 PFAS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화학적 위협일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PFAS가 어류에서 인간으로 직접 광범위하게 옮겨진다는 최초의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백신을 개발했는데 임상시험에서 83.7%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제약사 모더나는 RSV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을 개발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83.7%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60세 이상 성인 3만 7천 명을 상대로 임상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64명이 RSV에 걸렸는데 백신이 이들 환자의 기침이나 고열 등 최소 2개 증상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세계 각국에 백신의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SV는 증세가 독감과 비슷하지만 영유아나 노약자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로이터는 RSV로 인해 숨지는 65세 이상 노인이 연간 14,0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도 RSV 백신을 개발했는데 화이자는 지난해 말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백신은 한두 개 증상에 대해 66.7%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사노피가 공동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유럽에서 신생아 등을 상대로 한 판매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호지 모더나 대표는 로이터에 자사의 백신이 화이자 등의 제품보다 성능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지 대표는 노약자를 위한 RSV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며 특히 모더나의 제품이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다며 84%의 예방률은 엄청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US 뉴스는 1980년대부터 대학과 대학원들의 순위를 평가해 오고 있는데요. 2달 전 예일대 등 최상위 로스쿨들이 이 대학 순위 평가를 거부한 데 이어 하버드 의대도 이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조지 큐 데일리 하버드 의대 학장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하버드 의대가 앞으로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최고의 의대 순위 조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학장은 US 뉴스의 대학 순위 평가에 대해 철학적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대학들에게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창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학 순위는 우리가 의학 교육 과정을 통해 발전시키려는 교육적 탁월함, 졸업생들의 준비 자세, 자비롭고 공정한 환자 돌봄이라는 숭고한 포부를 의미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6년 전 취임 때부터 순위 평가 거부를 고민해왔다면서 앞서 유명 로스쿨들의 US 뉴스 순위 평가 보이콧이라는 용기 있고 대담한 조치에 따라 자신도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예일대 로스쿨은 US 뉴스의 로스쿨 순위 평가에 큰 결함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하버드를 비롯한 다른 최상위 로스쿨 10여 곳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히더거킨 예일대 로스쿨 학장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높거나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이 많은 로스쿨은 US 뉴스 순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US 뉴스 측은 로스쿨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버드 의대가 다시 순위 평가를 거부하며 곤란에 처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는 US 뉴스의 직전 의대 순위에서 연구 부문 1위, 1차 의료 부문 9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와 브로드웨이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5개 보로 전역에 위치한 500여 개 레스토랑이 참여합니다. 브로드웨이 위크를 통해 시카고와 라이온 킹, 알라딘 등 총 22개 작품을 사실상 반값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17일 어제부터 2월 12일까지 뉴욕시에서는 5개 보로 전역에 위치한 500여 개 레스토랑이 참여하는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열립니다. 프로모션을 통해 2개 코스로 이루어진 점심과 3개 코스로 이루어진 저녁 식사를 식당에 따라 $30나 $45, $60 등으로 책정된 특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 위크 후원사인 마스터카드 소지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경우 $45 이상 결제하면 $10 크레딧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최대 3번, 총 $3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당에 따라 점심이나 저녁 메뉴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레스토랑 위크 기간 중 일부 날짜에만 참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방문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nycgo.com 레스토랑 위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진행되는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는 뮤지컬 티켓 2장을 한 장 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작품은 시카고와 물랑 루스, 라이온 킹과 알라딘 등 총 22개입니다. 세부 정보 문의와 티켓 구입은 웹사이트 nycgo.com 브로드웨이 위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비에 베세라 연방보건복지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부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계 시민들을 위한 형평성과 정의, 기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부서별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전략 문서에 담긴 32개 기관의 정책 목표와 실행하는 전담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1년 넘게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이 국가 전략은 우리의 가정, 이웃, 지역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발전을 토대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준은 오늘 파월 의장이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고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2차례 백신 및 복수의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연준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월 의장이 그때까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확산 국면 당시와 같이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오늘 블로그를 통해 2023년 회계연도 중 3분기가 지나기 전에 직원 10,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0만 명인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직원의 5%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직원들에 대해선 이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델라 CEO는 정리해고 사유에 대해 거시 경제적 환경과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저소득층 세입자의 렌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평균 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겐카운티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만 1,2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뉴저지 커뮤니티 어페어국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해 2만 명을 뽑아 결과를 오는 2월 24일 이후에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